네, 안녕하세요. IM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 채권 담당 김명실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발표된 3월달 FOMC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3월 FOMC 결과 연준은 정책금리를 만장일치로 4.5%로 동결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제 금리 결정보다 더 관심이 집중됐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궤적 변화 여부, 그리고 경기 둔화 조짐에 따른 경제 평가, 마지막으로 트럼프 정책 때문에 이제 관세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연준의 시각 변화 여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궤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25년 연 2회 인하 그리고 26년 연 2회 인하로 연준의 궤적 자체는 불변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이 하나 있었는데 올해 이제 연준이 전망하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2.1%에서 1.7%로 크게 하향 조정됐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4월달부터 도입 예정인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경기에 대해 부담을 준다는 부분들이 연준의 의사결정에 반영이 되어 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후속 연준의 인하 시점에 대한 직접적인 멘트 자체는 부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준의 파격적인 경기 전망 하향 조정, 그리고 뒤이어서 말씀드린 QT 감축 부분과 연관시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이제 6월달 FOMC 정도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들이 이전 대비 한층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림 2번을 봐주시면 차트를 보더라도 현재 선물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입니다. 현재 5월달 같은 경우는 동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FOMC 직후에 6월달 인하 확률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9월달에 한 차례 더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서 올해 약 50bp 정도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FOMC에서의 사실상 관전 포인트는 연준의 QT 상황 규모 축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1월달 FOMC에서 QT 감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들이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QT 감속과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들이 3월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컨센서스였는데 실제로 시장의 기대보다 연준의 국채 상환 규모가 기존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크게 축소가 된 점이 조금 파격적인 행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연준이 왜 이렇게 QT 규모를 큰 폭으로 하향 축소를 시켰냐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조금 해보면 가장 특징적인 건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미국 재무부의 TGA 잔고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림 5번은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을 나타내는 TGA 잔고 차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재무부의 보유 현금은 연초에 7,200억 달러에서 지금 3월 12일자 기준으로 4,500억 달러까지 큰 폭으로 감속하는 추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연준의 보유 현금 고갈 시기는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 정도에는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연준의 현금 잔고가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시장의 이슈가 한 번 더 제기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직전 2023년도에 진행됐던 부채 한도 협상 관련돼서 시장의 흐름들을 당연히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 6번은 2023년도 재무부의 TGA와 지준과 영래포 차트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에 5월 31일 날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면서 직후부터 재무부의 TGA 잔고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직전까지 줄어들었던 보유 잔고들을 채우기 위해서 재무부는 장기 국채의 발행을 빠른 속도로 늘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TGA 잔고는 빠른 속도로 올라간 반면에 시장에서의 지준과 영래포 잔고는 빠른 속도로 감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추세라면 부채 한도 협상 직전까지는 TGA 잔고가 빠지다가 협상 타결 이후로는 TGA 잔고는 다시 올라가고 반대로 영래포와 지준의 합은 다시 떨어질 가능성들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속이 되면 당연히 단기 시장의 자금 시장의 혼란들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과거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도 9월 달에 레포 시장의
급등, 소위 말해서 텐트럼 사태가 발발했던 것처럼 이번 역시랑 그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트라우마가 당연히 연준과 재무부의 입장에서는 생길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4월부터 연준의 기존 QT 규모를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파격적으로 줄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상하기에 지금의 추세라면 부채 한도 협상이 언제 타결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 하반기 전까지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직후부터 시작해서 연준의 QT가 실질적으로 종료될 가능성들도 역시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연준이 사실상 완화 정책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QT 정책을 기존의 긴축에서 일정 부분 완화로 돌렸다는 점에서 연준의 추가적인 인하 행보도 하반기로 지연보다는 올해 6월 정도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다시 한 번 더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강화 속에서 미국 국채 금리의 방향성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림 4번을 봐주시면 미국의 10년물과 S&P 지수를 제가 같이 들고 왔습니다. 트럼프 당선 직후와 그리고 트럼프 취임 이후, 그리고 트럼프 취임 이후의 현재까지 흐름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주가지수 대표적인 S&P 지수는 트럼프 당선 직후 취임 전까지는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S&P 지수가 마이너스 6% 정도 빠지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채권 역시나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취임 전까지는 국채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취임 이후 트럼프 정부의 미국 국채 금리 안정화 개입 조치들이 알려지면서 채권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 하락의 가장 큰 원인, 가장 큰 기여 중 하나는 텀 프리미엄의 축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기존에 금리를 올렸던 미 국채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트럼프 취임 이후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들에 의해서 희석되다 보니까 그동안 올라갔던 텀 프리미엄들이 빠른 속도로 축소되기 시작하면서 명목 채권 금리인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FOMC를 기점으로 올해 상반기 말 정도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사실상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채권 시장의 확률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FOMC를 기점으로 미국의 2년짜리 채권 금리죠. 단기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4% 이하를 하회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메인 키인 10년물 금리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트럼프 정부는 인위적으로라도 이자에 대한 부담감들을 조금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 10년물 금리에 대한 하향 기조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동안 시장의 우려였던 미국 국채 공급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희석시키면서 미국의 텀 프리미엄 축소를 빠른 시일 내에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레벨대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더 하락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의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서베이 지표 위주로 둔화 징후가 발생했다면 실제로 이제 고용과 투자, 소비 같은 하드 지표 위주의 둔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 지출 감소에 대한 확실한 숫자들이 확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FI 기준으로 약 5개월 정도 누적 기준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 수지는 작년 동일 기간 대비해서 현재 한 4천억 달러 추가적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 2개월 정도의 그 수치밖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성적표에 대해서 판가름하긴 어렵지만 앞으로 미국 정부가 재정 수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줄여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미국 국채의 방향성들은 아래쪽으로 조금 더 확실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 감소 부분들이 불확실해진다면 지금같이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로 빠르게 하락한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되돌려질 리스크들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첫 번째로는 미국 하드 지표들의 둔화 여부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이제 도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정부 지출 감소 부분에 대한 수치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3월 FMC 리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